안녕하십니까? 60세 이상의 존경하는 여러분. 당신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비타민, 그리고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 그 익숙한 음식들이 사실은 매일 당신의 다리를 더 약하고,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60세 이상의 수백만 명에게 이것은 다리 근력 저하와 불편함 증가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고 익숙한 음식을 즐기면서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 중 일부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당신의 근육 힘을 빼내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당신의 소중한 이동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수 건강 성분으로 칭송하는 두 가지 비타민이 실제로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다리의 위험한 피로와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위협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이러한 영양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통해 당신의 힘과 균형, 그리고 독립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타민들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건강을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상 음식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알림을 켜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건강 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배신자, 비타민 A, 과잉 섭취 시 조용한 파괴자. 비타민 A는 시력 유지, 면역 기능 지원, 그리고 건강한 피부 촉진의 필수적인 역할로 종종 칭송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초석으로 마케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것도 지나치면 조용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노화된 신체는 영양소를 다르게 처리하며 비타민 A의 경우 축적의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과잉의 비타민 A는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과 조직에 쌓여 미묘하지만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의 이정숙 어머님은 효심 깊은 아들이 미국에서 사다 준 고함량 종합 비타민을 매일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사준 거니까 내 건강에 당연히 좋을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다리가 쑤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해서 걷기가 힘들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내가 매일 먹는 비타민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어머님은 병원 검사 결과 비타민 A 과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근육통과 뻣뻣함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이 증상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해로운지 몰랐던 과잉 영양소의 무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너무 많은 비타민 A는 근육 수축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두 미네랄,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미네랄들의 균형이 깨지면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 근육 연축, 심지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힘과 독립성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조용히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종합 비타민, 강화 시리얼, 그리고 특정 보충제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종종 인식 없이 축적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단지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리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타민 A가 유일한 배신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나올 필수 영양소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종종 튼튼한 뼈를 위해 처방되지만 당신의 다리를 안에서부터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배신자, 비타민 D. 뼈 보호자가 숨겨진 위협이 될 때. 비타민 D는 오랫동안 노화하는 뼈를 위한 영웅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의사들은 종종골절을 예방하고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해 특히 햇볕을 덜 쬐는 어르신들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더 튼튼한 뼈와 더 나은 건강을 향한 간단한 단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명성 아래에는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타민 D는 당신이 보호하려는 바로 그 힘을 서서히 침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신체는 영양 불균형에 더 민감해집니다. 지용성인 비타민 D는 쉽게 배출되지 않고 대신 체지방에 저장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축적됩니다. 적절한 검사 없이 복용한 보충제로 인해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혈중 칼슘 수치를 교란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를 고칼슘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실험실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매일 몸으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다리는 뻣뻣해지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임은 더 무겁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한때 예방책이었던 것이 고통과 피로와의 일상적인 싸움으로 변합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김미영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두려운 마음의 의사 처방과 별도로 좋다는 평이 자자한 고함량 비타민 D 보충제를 인터넷으로 구매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도 안 되고 온몸에 힘이 없으면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더라고요. 결국 신장 결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의사는 과도한 비타민 D 섭취가 고칼슘혈증을 유발해 신장에 무리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도한 비타민 D는 연조직의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칼슘이 필요한 뼈로 가지 않고 대신 관절, 근육, 힘줄에 쌓이는 것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종아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며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기능 또한 손상되어 미네랄을 걸러내는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비타민에 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지만 비타민 D의 경우 더 많이는 더 적은 힘, 더 적은 편안함, 그리고 더 적은 이동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모니터링 없이 이 선의의 보충제는 조용히 당신의 독립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 비타민만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흔히 에너지 아렉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비비타민이 당신의 신경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다리에서 힘을 빼앗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다음에 그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배신자, 비타민 B6, 평범함 속에 숨은 신경 손상 위험. 비타민 B6는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를 지원하는 역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종합 비타민에 포함되며 뇌 기능, 기분, 심지어 심장 건강을 위한 천연 부스터로 홍보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특히 보충제를 통한 과도한 B6 섭취는 그것이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신경을 점차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그 해악은 종종 다리에서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일부 영양소와 달리 B6는 고용량으로 섭취될 경우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노출되면 말초 신경, 즉 사지의 근육 협응, 균형, 그리고 감각을 담당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량의 복용량을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저림, 무감각, 다리에 타는 듯한 감각, 또는 심지어 균형 상실 등이 그것입니다. 종종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노화, 관절염,
또는 순환장애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손상이 약병에서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극은 손상이 얼마나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고용량 B6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걷는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발이 땅과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며 더 쉽게 넘어지고 더 빨리 피로해지거나 근육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B6와의 연관성을 알게 될 때쯤이면 신경 손상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중요하지만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무해한 활력소로 시작한 것이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조용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만이 범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음식들, 위안을 주고 익숙하며 준비하기 쉬운 음식들 중 일부가 매일매일 당신의 다리에서 힘을 서서히 빼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엌에 숨어있는 상위 3가지 범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발을 병들게 하는 3가지 음식, 튀김, 가공육, 단 음식. 하나, 튀김 음식, 바삭한 즐거움이 남기는 무거운 대가. 튀김 음식은 따뜻한 추억, 가족 모임, 위안이 되는 식사,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간식을 떠올리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그 바삭한 탐닉은 특히 당신의 다리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단순한 즐거움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조용히 염증과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혈액순환 불량과 만성염증의 영향에 더 취약해집니다. 트랜스 지방이 풍부한 튀김 음식은 이 2가지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일부입니다. 이 나쁜 지방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근육으로의 산소 전달을 감소시키며 당신의 다리가 매일 의존하는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늦춥니다. 근육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받지 못하면 근육은 약해지고 걸음은 짧아지며 계단은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오래 서 있는 것이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튀김 음식은 종종 복부와 엉덩이 주변의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여분의 무게는 하체의 관절과 근육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고 발목이 부으며 매주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미묘한 쇠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걷고 난 후 더 피곤함을 느끼거나 아침에 쑤시며 일어나거나 평소보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튀김 음식이 일상 식단의 일부일 때 손상은 축적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 연관성이 얼마나 간과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감자튀김 몇 조각,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신체가 이러한 음식들을 다르게 처리하며 그 대가는 힘, 균형, 그리고 독립성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이 튀김기 안에만 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다리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접시 위에 가장 순수해 보이는 항목들, 특히 웃는 라벨과 편리함을 약속하는 것들에서 옵니다. 식품 저장실에 조용히 앉아있지만 노화하는 근육 속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흔한 음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2. 가공육. 편리한 한 입이 다리 힘을 침식하다. 햄 한 조각을 집거나 베이컨 몇 줄을 굽거나 소시지 몇 개를 데우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가공육은 많은 가정에서 특히 빠르고 번거롭지 않은 식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골치 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조용히 당신의 다리에서 근육 손실, 관절 통증, 그리고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 방부제, 그리고 포화 지방이 가득하며 이 모든 것들은 신체의 섬세한 시스템, 특히 순환과 염증에 큰 피해를 줍니다.
높은 나트륨 수치는 체액저리로 이어져 다리와 발목의 붓기를 유발하고 짧은 산책조차 불편하게 만듭니다. 유통기한을 위해 첨가된 방부제, 즉 질산염, 아질산염 및 기타 화학물질은 관절과 연조직을 목표로 하는 만성염증에 기여합니다. 그 결과는 뻣뻣함, 통증, 그리고 하체의 지속적인 무거움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류는 또한 고품질 단백질이 부족한데 이는 어르신들이 자연적으로 잃게 되는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고 화학물질이 밀집된 음식으로 몸에 연료를 공급하면 당신은 근육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빼앗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 근육은 덜 반응하고 덜 안정적이며 피로에 더 취약해집니다.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간단한 작업 중에 균형을 잡는 것조차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공육의 위험은 그것들의 일상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매일 먹으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동성과 독립성을 갉아먹습니다. 한때 무해한 습관처럼 느껴졌던 것이 자유롭게 사는데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위협은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종종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흔한 즐거움이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상을 당신의 다리에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탕이 당신의 일상적인 위안의 일부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셋. 단 음식. 힘을 서서히 훔쳐가는 달콤한 습관. 많은 어르신들에게 단 음식은 맛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추억, 위안, 그리고 하루의 즐거운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파이 한 조각, 커피와 함께 먹는 쿠키, 또는 가족 모임에서의 케이크 한 조각은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달콤한 탐닉은 조용히 당신의 다리와 전반적인 이동성에 가장 파괴적인 습관 중 하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혈류로 들어가면 인슐린의 급격한 급증을 유발하고 그 뒤를 이어 급격한 에너지 저하가 따릅니다.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은 튼튼하고 반응이 빠르며 회복력이 좋게 유지되기 위해 꾸준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탕은 불안정성을 만듭니다. 이 불안정성은 단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 섬유를 마모시키고 균형을 약화시키며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이러한 증상들을 자연적인 노화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단 음식이 그들의 다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연료를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변동 외에도 과도한 설탕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관절, 혈관, 그리고 결합 조직을 손상시키는 느리게 타는 과정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발목이 부으며 걷는 것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단 제품들은 정제된 밀가루와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짝을 이루어 빈 칼로리와 근육 소모 성분의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설탕이 계속해서 높은 양으로 순환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에도 기여하는데 이는 근육이 더 이상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60세 이후의 흔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피곤한 잡일로 만듭니다. 이 위험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감정적인 위장입니다. 설탕은 위로하고 보상하며 진정시키지만 또한 무력하게 만듭니다. 설탕을 줄이기로 선택하는 것은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씩 당신의 몸에서 자유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 걸음씩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단지 움직이는 방법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독립, 자유,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을 위한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힘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섭취하는 비타민부터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몸에 넣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잘 사는지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어떤 비타민과 음식이 조용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고 사려 깊은 변화가 당신의 에너지, 균형, 그리고 이동성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보충제를 검토하고 해로운 음식을 줄이며 당신의 노화하는 몸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영양을 선택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튼튼한 다리는 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감, 안정성, 그리고 삶이 이끄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노년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당신이 충만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하고 배운 것 중 한 가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분이라고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응원합니다.